오늘 그 받으신 봉투 내용물 중에 예비고일 윈터스쿨 프로그램이라는 그 어머니 이쪽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그 페이퍼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고요. 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이제 9월 2일에 그 예비고일 이제 메디컬반이라고 해서 선행 좀 먼저 하는 반을 이제 9월에 개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5일에 이제 전체 그 프리윈터라고 해서 또 그 예비고일을 개강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은 전체 4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반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반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리윈터는 이제 11월 25일에 개강을 해서 12월 28일까지 저희가 지금 5주 동안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여기 뭐 반마다 이제 뭐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나 콘텐츠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4개 반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 범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공통학습을 하고 있고요. 진도는 일단 중간고사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제 선행을 이제 안 한 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을 이제 조금씩은 다 했는데요. 이제 뭐 다 부모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선행을 실제 고등학교 그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그 시험 대비하는 것처럼 선행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실제 아이들이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는 정도의 깊이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점검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저에게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앞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선행을 한 아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뭘 배우는지를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배운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져주는 작업, 그러니까 뭐 놓친 거 있으면은 다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런 걸 다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걸 좀 지도를 좀 하고 있냐면 지금 혹시 자녀가 첫째이신 분 계신가요? 좀 계시네요. 그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요, 뭐 특목 자사든 뭐 그냥 일반고든 가장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수행평가거든요, 사실은. 수행평가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거기서 갈리는데 이 수행평가가 주로 치러지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한창 시험 대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1학기 때는 4월달, 중간고사 한창 대비하는 4월달,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 6월달,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9월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하는 11월. 한창 이 수행평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수행평가가 전부 다 시험입니다. 이게 뭐 집에서 뭐 독후감 같은 거를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학교에서 직접 시험 보는 것처럼 작성해서 거기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뭐 지난 프리윈터 설명회 때도 그랬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중3 중등부 부모님들 모셔놓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아직 이 중학교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감점 요인을 많이 갖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이 수행평가는 없지만 지금 학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행평가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그 학습 태도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못 지키는 거, 숙제를 꼭 제때 해야 됩니다. 숙제를 꼭 제때 해야 되고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제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항상 그 강조하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수학 숙제가 오늘 30분까지 오늘 문제 뭐 풀고 공부했으니까 선생님이 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요는 오늘 숙제 30번까지 푸는 게 숙제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수의 아이들이 30번까지만 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은 선생님은 30번까지 숙제를 내줬지만 아이들은 더 풀어야 됩니다. 40번까지 푼다든지 하다못해 35번까지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풀어야 나중에 학원에서 숙제가 계속 나가도 나중에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그런 과정이 생겨도 먼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처음에는 지금 쉽거든요. 처음에는 쉬운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잘 나가다가 뒤에 가면 항상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쉬운 내용이기에 학원에서 숙제나 과제를 내주면은 조금 더 먼저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프리윈터를 이렇게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제가 이제 이 아이가 내년에 이제 성적 향상이 조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작은 신호가 뭐냐면 저희가 수업이 지금 이제 메디컬반 같은 경우는 5시 한 4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반 반은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업 전에 아이가 등원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수업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수업 전에 와서 지금 현재 예비고일 아이들이 한 66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미리 와서 메디컬반 빼고 거기는 원래 5시 40분부터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하루에 한 3, 4명씩은 학교 끝나면 바로 와요. 그런데 일반 반 학생들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지금 미리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이제 학습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부터 배우는 선행은 앞서 뭔가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잘 제대로 안 배우고 넘어간 건 없는지 꼼꼼하게 다지는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그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든 점은 수행평가니 그 수행평가를 잘 대응하는 방법으로 숙제를 제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이 미리미리 더 풀고 있어야 된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갖고 계신 이제 페이퍼 보시면은요. 일단 개강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30일 제 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이제 학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혹시 만약에 일요일도 자습을 좀 하고 싶다 라는 그런 학생은 저희가 신청자들 조사를 하고요. 신청자들 대상으로 자습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윈터 개강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이제 아이들 졸업 방학 등이 좀 다르기 때문에 12월 30일부터 1월 8일까지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지금 프리윈터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인데요. 여기서 조금 체크해 주실 부분이 토요일 수업이 오전 9시부터 1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프리윈터 다니는 아이들은 1시부터 4시에 오는데 12월 30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은 동일합니다. 전년도까지는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시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투트랙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습이나 질의응답 필요한 학생들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이제 어려운 학생들 클리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주말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번 윈터부터는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정규 수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가 1월에 구정 연휴가 3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도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1월 달 내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듣는 과목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메인 강좌로 하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선택형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과학과 이제 통사에 관한 커리큘럼이나 이제 수업에 대한 안내는 이따 제 강연이 끝나고 이따 저희 메가스터디에 탐구단과 생명과학 대표 강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통사와 통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프로그램 특징 중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뭐 다 읽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2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자습까지 이제 올인원 학습 시스템 요거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년 이제 12월 30일부터 개강을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국수형 고1 전과정 준비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마다 좀 상이하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반이 4개 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상 두 번째 반까지는
수학 기준으로 1학년 과정은 한번 다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4반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 예,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예, 고등학교 1학년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2달 동안 한번 공부는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저희 윈터 교재 목록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준시간표. 표준시간표 1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부터 1월 8일까지는 이제 저녁 시간, 토요일은 이제 오전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정규 수업 말고 이렇게 특정한 다른 시간 회색으로 이렇게 그 색을 넣은 게 있습니다. 주중은 6시부터 6시 50분까지는 지정자 또는 신청자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랑 수학 1대1 클리닉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뭐 각종 여러 가지 재시험이나 뭐 과제 점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이후에 2시까지는 수학 클리닉 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뭐 주중에 혹시 과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관리를 할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우리 프리윈터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게, 지금 현재 월수금이 저희가 수학인데요.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수학이 주간 테스트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진행한 걸 대상으로 주간 테스트가 누적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혹시 만약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주중 조기, 그러니까 정규 수업 전이나 토요일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지정해주는 학생들은요, 그 저희가 관리하기 전날 부모님 학생들에게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9일부터 31일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그 윈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아마 이게 머릿속에 좀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일반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 학교를 아이들이 내년에 입학하게 되면 9시까지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원도 9시까지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9시 50분까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입생들 상담을 하거든 아니면 우리 재원생들 상담을 할 때 1월 9일부터 31일은 이 시기만큼은 학원이 아니라 이제 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윈터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그 3월 달에 진행하는 학교 생활을 미리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제 그런 좀 그 생활 습관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9시까지 등원을 하게 됩니다. 시간표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주중은 하루에 2과목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학은 매일 들어가 있고요. 이제 국어, 영어가 이제 격일제로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이 수학, 국어면 화요일은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밤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표를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종일반일 때는 학교와 동일하게 한 타임에 50분씩 진행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월요일 시간표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월요일에 1, 2교시에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3교시 11시 10분부터 12시가 과제 N 국영수 1대1 클리닉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1, 2교시 수업하셨던 수학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대로 들어오셔서 이 시간에 이제 아이들 그 숙제 지도하시면서 모르는 것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이때 한번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교시에 다시 한번 이제 수학 수업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학원에서 이제 급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 8교시 국어 수업 진행하고, 9교시에는 마찬가지로 국어 선생님이 그대로 들어오셔서 아이들 과제 시키시면서 모르는 거 질의응답 관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12, 13, 14 요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6시 40분부터 7시 50분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수업하셨던 수학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아이들 이제 아까 마저 못한 질의응답 받아주시고 숙제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40분부터 9시 50분에는 오후에 들어왔던 국어 선생님이 그대로 들어오셔서 아이들 과제 점검해 주시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지금까지 그날 공부했던 내용은 그날 다 여기서 공부를 끝내고 갈 수 있고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럼 남는 20분 동안에는 뭐를 하냐면 그 매일매일 치르는 영단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그때는 단어를 좀 외웁니다. 그래서 10시에 집에 돌아가서는 특별하게 따로 할 거는 없고요. 씻고
뭐 혹시 뭐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간식 먹고 바로 쉬고 그리고 다음날 학원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13번에 있는 수학 1일 테스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치러지는데 이 수학 1일 테스트는 과제를 점검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근데 반별로 교재가 다르니까 좀 내용은 다르겠죠. 그래서 전날 배웠던 내용 문제들을 이제 한 10문제 정도면은 한 3, 4문제 정도는 그대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이제 숫자를 좀 바꾸거나 내용을 좀 변형해서 아이들 성취도에 대한 체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주중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만 더 넘겨보실게요.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별 교재가 이번 주 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설명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뭘 배우고 어떤 걸 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어는 그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내신에서 시험 보는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6대4의 비율로 6이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문법입니다. 6이 문학이고 4가 문법. 이거는 내년에 국어 뭐 단원이나 내용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제 6이 문학이고 4가 문법.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지금 현재 교재명 손쉬운 현대문학이라는 작품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학교과서 전체 한 11종 정도가 됩니다. 그 11종 그 국어하고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 작품들, 공통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작품들을 한번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전 과정도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선행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내용들을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참고로 그 현재 프리윈터 때는 아이들이 지금 고전 문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터 기간에는 이 내용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과제로 이제 이거 말고 주말에 나가는 과제로 독서 그러니까는 비문학 문제들이 별도로 또 제공이 됩니다. 이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는 이게 이제 테마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월에 했던 게 손쉬운 그러니까 1월 윈터까지가 손쉬운 현대문학이라면 이제 2월에는 이제 손쉬운 이제 고전문학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은 또 내년에 2월 달에 같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1월 국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독해하고 이제 어법으로 이제 그 나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해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플러스 그리고 이제 부교재의 성격으로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좀 별도로 뭐 예를 들면 뭐 내년 중간고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2025년이니 2025년 내년에 3월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참고로 3월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형식만 모의고사지 내용이 중학교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대체로 안 보고 아마 이제 학교에서 주로 보는 모의고사가 이제 올해가 24년이니 24년 6월 모의고사 또는 24년 9월 모의고사 이렇게 그 전년도 기출지들을 활용해서 이제 부교재로 보는데 1학년 지금 예비고1 아이들이 1월 달에 이 1학년 3개년 기출지 모의고사는 꼭 한 번은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뭘 하고 가야 되냐면은요. 여기 지금 3개년 기출 모의고사 중에서 중요한 지문들만 이제 해당 출판사에서 추려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이제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중학교 때와 다르게 다 내용들을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럼 실제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학교마다 특정 연도 모의고사 번호 몇 번이 시험 범위다라고 하면은 학원에서는 그 모의고사 지문을 놓고 그 모의고사 지문이 변형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바꿔요. 그러니까 동의어들을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나왔던 지문들 여기 지금 이 문제집에 지금 한 60% 70%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실제 시험 본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동의어 설명 그리고 근데 또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변형되기도 하지만 뭐 모의고사에서는 주제를 물어보는 내용 문제인데 그거를 어법으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출 시험지처럼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일부 부모님들은 선생님 이거 우리 한번 풀어본 거라고.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풀었을 때는 그냥 답만 맞췄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는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었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좀 디테일한 좀 과정으로 좀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세계반은 제작 교재를 쓰고 이제 메디컬반은 이제 어법 교재를 쓰는데 교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메디컬반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지금 먼저 와서 공부를 해서 해당 아이들은 그 제작 교재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좀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년 내신 영어에서 이제 그 주관식 서술형이 영작하고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그 보통 30점에서 40점인데 그 어법과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문법 내용을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 수업은 서술형 대비하는 문법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드리면 독해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동의어하고 기본 구문 수업을 한다면 이제 문법 수업에서는 실제 학교 서술형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문법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는 지금 어익굿 수능편이라는 단어로 지금 아이들이 암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저희가 1년 동안 씁니다. 한 번 배웠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몇 번씩 반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학은 반별로 이제 교재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배우는 진도는 같습니다. 전반 공통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과서 명칭이 바뀌었죠. 현재는 공통수학 상한데 내년부터는 공통수학 1, 2로 바뀝니다. 1이 1학기 과정이고 이제 2가 2학기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전반 공통 이제 1학기, 2학기 과정이 다 진행이 되는데 메디컬반부터 현재 MA 2반까지는 메디컬반부터 MA 2반까지는 내년 2월까지 해서 2학기 과정까지 지금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거를 끝낸다고 하고 나중에 못 끝내면 안 되니까 메디컬반하고 MA 1반은 100% 끝날 것 같고요. 여기는 마무리가 되고 MA 2반 같은 경우는 2학기 거, 1학기 거는 무조건 끝납니다. 2학기 거 한 70% 정도, 2학기 거 한 70%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뒤에 기말고사 범위 한 30%만 남기고 나머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B반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그 내용의 한 중간 범위 정도 일단 현실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애가 뭐 지금은 좀 많이 못해도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막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메디컬반부터 MB반처럼 현재 고1에도 MG1, 2반 그리고 이제 MC반, MD반 저희가 4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MG1반이 제일 잘하겠죠. 그리고 제일 잘합니다. 그 아이들 국영수 평균 등급이 1등급 후반대예요, 전부 다. 잘 나오는데 그 MG1반에서 학원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30%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등급 내신 체제에서 이제 국영수 합 7등급까지 이 7등급이 경기대 상위권 라인이거든요. 수시 기준으로 아주대는 좀 낮은 거고요. 근데 그 MG 원반에도 30%는 장학금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은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난 중간고사에서 MD반에서 장학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MG 원반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잘하면 저희가 승반 제도도 있고 관리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그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반에 있냐, 이 반에 있으면 잘하고 저 반에 있으면 못한다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반대로 상반에는 속해 있지만 게으르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자질 같은 것들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 이렇게 공통 진행을 하는데 선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취도예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이렇게 신입생 부모님이어서 상담하신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보통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보거든요. 선행 어디까지 했나요? 이게 물어보고 뭐 무슨 교재 물어보는데 그 책으로 어디까지 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기본적인 형식이고 실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아이가 그 문제집을 몇 회를 반복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그 수학 교재 중에 가장 이제 개념서 중에 가장 기본이 이제 공통적인 책이 개념 원리라는 책이거든요. 개념 원리가 스텝 1, 2 그리고 실력업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비고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중3이 그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실력업까지 푼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스텝 1, 2 정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텝 1, 2 정도로 책을 3, 4권 푼 아이보다 개념 원리지만 실력업까지 제대로 푼 아이가 성적이 훨씬 좋아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거는 이제 학원에서도 중3 아이들이니까 못 가르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에서 이제 작년부터 처음 진행이 된 건데 제가 우리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반 구분 없이 무조건 2학기 거는 나가야 된다. 이게 왜 나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공부를 이제 교직 때문에 이제 교육학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선행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배우는 게 선행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봄으로써 현행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게 선행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학기 것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2학기 거를 어떻게 하나요? 또는 반대로 2학기 거를 좀 어려운 거를 해놓으면은 1학기 게 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 부모님들 다들 운전하시니까 명절 때 많이 막히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물론 지금 티맵이 뭐 어디 막히고 알아서 다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어디쯤 가면 막힌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준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선행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에 따라서 2학년 거 책도 이제 구경하고 온 아이들도 좀 있는데 1학년 때 이제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수학 단원이 함수예요. 이건 제가 항상 강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2학년 1학기 수학,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수학이 대수인데요. 뭐 이름이 바뀌어서 대수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요. 근데 1학년 그 공통수학 1, 2의 단원은 약간 독립적인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통수학 2의 그 제일 앞에가 도형 파트거든요. 그죠? 근데 뭐 기본적인 다항식 모른다고 도형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수학은 앞에를 모르면 뒤에를 할 수가 없어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함수예요. 공통수학 1에도 2차 함수라는 함수 단원이 있고요. 공통수학 2에 6할 이상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선생님들께 그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화반도 무조건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 정도 성격으로는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수학은 그런 의미로 이제 1, 2학기 선행에 다 진행된다 말씀드리고요. 영어에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영어는 단어예요. 영어는 이거는 뭐 부모님들도 10분 공감하시겠지만 이 단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부모님이. 여기는 단어 하루에 몇 개씩 관리하나요? 아니, 학원 다 관리하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근데 그 단어는 누구나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쵸? 학원에서 뭐 100개 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 말고 자기 스스로 외우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단 20개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인 시간을 놓고. 거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제가 이 얘기도 이제 프리윈터 설명회 때 제가 2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20개예요. 괜찮습니다. 20개. 학원에서 시키는 거 말고 내가 매일매일 외우는 단어 20개. 그래서 영어는 언제부터 그 성적이 안정적으로 높고 안 떨어지냐면요. 내신 대비를 보통 이제 5주 정도 합니다.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5주. 그러니까 왜 5주냐면은 마지막 1주는 직전 보강이니까. 그러면 5주 정도 내신 대비를 하는데 3주가 지났잖아요. 3주가 지나고 4주차인데도 아직 선생님이 알려주는 동의어를 내가 아직 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거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지문이 변형될 걸 예상해서 동의어들을 막 써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 외울 게 적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단어 외울 때 그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요. 거기서 성적이 갈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영어는 본인들이 외우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해 주세요. 학원에서
20개씩 외우라고 하는데 20개씩 외우자. 그 외우는 시간 좀 정해서 그렇게 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국어는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제시해주는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와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뭐를 우리 학생들이 좀 하고 와야 되냐면은 독서. 여기 독서는요, 책 읽는 독서가 아니라 그 수능에서 보는 독서, 비문학.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비문학.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요, 저도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이제 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국어의 모든 영역들, 뭐 문법부터 해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시소설 전부 다, 뭐 하다못해 방언까지, 전부 다 국어 국문을 가면 배우거든요. 그런데 비문학은 없어요. 전공에 비문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든 과외든 뭐 인강이든 학교든 독서 수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의 그 독해력으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학에서 매뉴얼이 없어요. 비문학 이렇게 읽어라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아이들도요, 본인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제시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아이들이 이제 본 지문을 가지고 공부시켜주는 거지 그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결론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하루에, 주중 기준으로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하루에 한 지문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 공부하는 단계의 학생들은 문제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봐야 돼. 아, 이 정도 글이구나. 이 정도의 내용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력이라고 하잖아요. 독해력. 그 독해력이 동력하고 이제 해석 능력을 합친 말인데, 해석은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독이 그게 읽을 독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두 눈이 글을 못 따라가요. 못 읽어요. 애들이 못 읽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한된 시간에 모의고사 지문 주면은 이만큼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보잖아요, 이게. 그 지문 안 읽죠, 아들이. 근데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뭘 연습하는 게 중요하냐면 아이들의 두 눈이 일반적으로 지문을 따라서 거기까지 참고 읽어 내려가는 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하루에 한 지문. 예. 한 지문 정도. 그래서 영어에 그 고1 매삼령이라고 있는데 국어에서도요. 그 매일매일 3개씩 푸는 뭐 비문학 지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이제 평가자로 해가지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월 모의고사부터 일단 3월 달 거부터 하루에 한 지문 정도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1월 말까지 3월 모의고사 3개년치 지문이라도 한번 쭉 꾸준히 봐라. 그게 다 전부 다 배경 지식이 되고요. 거기서 배우는 사회과학이 아이들 공부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가 왜 또 강조하냐면은 아시죠? 올해 고1부터 통과통사 수능 보는 거. 그 내용 딱 그 내용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독서 공부가 사탐과탐 공부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2월 달에는 변형된 윈터인데요. 이제 10to10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제가 색깔을 좀 넣어드렸어요. 이제 회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주중은 7시부터 9시 50분, 토요일은 1시 10분부터 4시가 정규 수업이고, 나머지가 이제 선택형들 수업입니다. 오전 자습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는 선택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반 강제적으로 아이들은 부릅니다. 근데 뭐 공감하시겠지만 1월 윈터를 안정적으로 한 아이들은요 2월 달에 일단 2시까지 나오는 거는 전혀 거부가 없어요. 2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오전 자습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나옵니다. 뭐 정 안 되면 2, 3일이라도. 그래서 2월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수학은 1월과 2월 진도가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는 1월과 연계는 하되 교재가 바뀝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각각 1학년 과정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말씀드렸고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혹시 수학 AB요? 이 수학 AB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 A가 이게 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학년 거 선행하는 아이들이고요. 예, 수학 B는 이게 이제 기말 범위.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2월 달에는 저희가 수학을 이제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이 특강을 저희가 수학 집중이수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켜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주 잘하는 반 같은 경우는 2학년 것도 공부하는 이제 학생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선택해서.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시부터 6시는 일반 단과 학원처럼 저희가 이때 한 14개 강좌 정도가 개설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강좌들을 골라 들으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됩니다. 네. 다른 거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따 그 제가 우리 저기 박성진 컨설턴트 강연 끝나고 다시 와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혹시 제가 그때 2학년 강연도 있어서 그때 제가 만약에 없거나 그런 기다리기 힘드시면은 1층 상담에다가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 더 상담받고 싶다고 학생 이름하고 부모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